노자 도덕경에 보면은요, 생이분리란 말이 있어요. 네가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네 소유로 하지 마라. 일이 더 빛나고 잘 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우법을 발휘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소유적인 태도예요. 5.18 때 자기가 세운 그 공을 상속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오히려 5.18 정신을 훼손하고 희생자들이나 그 유공자들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법으로 묻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만 이 사회를 끌고 가겠다랄지 국민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묶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을 법으로 묶는 것은 좀 많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검정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때 주장이 뭐였냐면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역사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시 5.18 왜곡 처벌법을 만든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이거든요. 자기 모순이죠. 이걸 우리가 특정한 이념에 갇힌달지, 원리주의적 태도를 갖는달지, 극단적 태도를 갖는달지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번 들어온 신념을 또한 진리로 믿고 그 진리를 누가 더 과격하게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겨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정치 행위자들은 대개 진영에 갇혀 있어요. 진영에 갇혀 있으면 뭐가 편하냐면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진영에서 정해준 이념이나 뜻을 그대로 반복 확대, 재생산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생각이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극단주의자들은 사유가 끊기고 생각이 끊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문제도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서 발생한다고 봐요.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지면은 바로 자기가 하는 행위나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보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돌아보는 능력이 없으면은 바로 염치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거든요. 586이라고 불리우는 집권 세력들의 큰 특징이 현실과 말이 안 맞는다는 점이거나 그다음에 말을 수시로 바꾸는 점이나 거짓말을 하는 점들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신념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죠. 과거부터 계속 사실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권을 한 다음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국가가 무엇인지, 통치가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전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할 거리 자체가 없어진 거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만든 정치 집단만 과거에 갇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과거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해 놓은 결과를 받아서 살아왔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대답하는 삶을 살았지 질문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없는 미래보다는 이미 있는 과거를 다루는데 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다루는데 매우 열심이죠. 과거를 한 점 오점도 없이 철저히 따지고 밝혀내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도록 훈련돼 있어요.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될 과거는 거의 없어요. 과거를 현재의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자기의 시각을 과거에 더 씌우려고 하는 시도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은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뒤로 공자의 그 사상도 150년도 안 돼서 맹자와 순자에 의해서 전부 교정이 됐어요.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선과 악으로 나뉘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통치 영역에 있는 국민들마저도 악으로 규정해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집권 세력하고 다른 의사를 표현하려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라고 그랬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랄지 비정상의 정상화랄지 말은 아름답지만 정치는 굉장히 분열적이고 폭력적이고 일방통행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적폐 중에 하나가 언론 장악이었다. 그러면 적폐 청산은 뭐냐면은 언론 장악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적폐 청산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의 언론 장악을 저런 방식의 언론 장악으로 바꾸는 것은 적폐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적폐를 쌓는 일이죠. 검찰 장악이 적폐였어요. 그러면 검찰 장악을 안 하는 것이 적폐 청산이에요. 그런데 검찰 장악을 하는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새로운 검찰 장악을 시도해. 이 적폐를 저 적폐로 바꾸는 일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비판받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 사이에 높이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586 집권 세력들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염치를 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생각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높은가? 민주와 자유에 대한 감수성이 586 집권 세력보다 훨씬 높은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일어났던 부정적인 일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대로 다시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냐 했는데 똑같이 이건 나라냐 라는 말을 듣거든요. 시선의 높이가 일정한 높이로 갇혀 있어요. 좌우 왕복 운동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커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상승 운동이고 도약이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어떤 정치 집단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이 큰 승리가 더 독립적이고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이고 더 풍요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갈 저력을 가진 승리인가? 그 저력을 갖지 못해가지고 권력을 뺏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을 뺏긴 그 기간 동안에 학습이 되어 있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불행은 지금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모양으로 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계를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한테 있는 진짜 불행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진보하고 보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이론이나 이념으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의미 없는 일이 됐어요. 지금은 낡은 보수하고 낡은 진보만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가 할 일을 보수가 하거나 보수가 할 일을 진보가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진보의 최대 가치가 뭐예요? 인권이죠. 우리가 북한만 나오면 인권 문제를 누가 제기해요? 보수가 제기하거든요. 인권 문제를 진보라는 사람들은 제기를 하지 못해요. 물론 보수도 그렇죠. 보수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로얄티예요. 충성심, 헌신. 이거는 국방과 조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국방과 조세 문제에 대해서 전부 철저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보편적 가치가 특정한 곳에는 적용되고 특정한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치 공학 안에서 편의적으로 사용했던 그 가치들이 진짜 무엇인지 진보주의자로서의 품위, 보수주의자로서의 품위,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상승하는 이 일은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국 혹은 새 정부 수립, 산업화, 민주화, 이 직선적인 상승은 딱 김대중 대통령까지예요. 그 뒤로의 리더십은 국가를 상승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 안에서 이리저리 자기 뜻대로 재배치하려는 그런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민주화 다음의 아젠다를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화 세력은 그 자리에 고여 있으면서 운동권 시절에 그 관념으로 새 세계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건국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이 뒤엉켜가지고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아젠다가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 아젠다에 맞는 동의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이 아젠다를 실현하는 정치 행위를 통해서 이 민주화 세력을 도태시켜야 되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미 있는 정당을 통하지 않고 제3세력, 새로운 세력으로는 정권 교체를 할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아직까지는 성공한 예가 없다. 물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권 교체의 성공 여부, 그 다음에 정치 공학적인 문제, 여기에만 빠져서 이 정치를 생각하고 진실한 정치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는 계속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할 거냐. 정치 행위는 자기가 꿈꾸는 세상, 자기가 인식한 비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이것이 정치 행위거든요. 저는 어떤 권력자가 임기 초반에 했던 실수나 실정이 고쳐지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남은 1년 동안 지금과 다른 행보를 보이거나 잘못을 수정하면서 갈 가능성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집권 세력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통치자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그런 것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